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20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보고 싶고 오고 싶은 관광도시 구현을 내세웠습니다. 울산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업체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지난 2020년 326만 명에서 2021년 373만 명,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37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도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춰 개편했습니다. 이 제도는 여행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지원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여행업체와 관광호텔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업체의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최근 국제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외국인 단체 관광에 대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해외 관광객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숙박비 지원은 내외국인 2만 원에서 내국인 만 원, 외국인 3만 원으로 개편됐고 홍보비도 국내보다는 해외 홍보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됐습니다. 또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항목이 신설돼 기업과 기관 홍보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대항해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아니면 산업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울산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널리 외부에 알림으로써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울산시는 올해 관광택시와 시티투어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부가 가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산업도시로 고속 성장한 울산이 이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 A씨가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송 전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역 사업가 A씨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울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 오후 2시 울산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제제곱미터당 8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남에 따라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제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에서 발주한 사업장의 임금 지급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 62건과 용역 64건을 대상으로 근로자 등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현장 방문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임금 체불업체는 부진업체로 규정해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중대 위반 사항은 검찰에 송치하고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주군이 생활 폐기물 수집과 운반 대행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3개 업체가 독점해온 계약 방식을 공개 경쟁 입찰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생활 폐기물 수집과 운반 대행료는 과도하게 상승했는데도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상걸 울주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방식을 공개 경쟁 입찰로 변경하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과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본청과 구군을 대상으로 산지와 농지 전용 개발 행위 허가 실태 등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3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3억 1천만 원을 추징하고 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각종 허가에 따른 이행 보증금 예치 누락과 개발 제한구역과 일반 지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소홀, 개발 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소홀 등입니다. 또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한 복구가 미흡하거나 복구비 미예치, 그리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를 누락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분쯤 울주군 웅촌면에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7번 국도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복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이 일대 도로가 반나절 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일 저녁 북구 모듈화 산업로에서 음주 상태인 A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마침 한 시민이 이를 목격하고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북구 화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는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함께 체포됐습니다. 졸업차를 맞아서 어제 동구 서부초등학교에서도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 졸업식에서는 지난해 3월에 입학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녀 3명도 1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 우려와는 달리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웠다고 하는데요. 졸업식 현장을 심은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구 서부초등학교 졸업식에 노랫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한국 학생들과 아프간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합창합니다.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6학년 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따라 불러봅니다. 6학년 학생 129명이 모두 졸업하는 가운데 아프간 학생들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모두 12명이 졸업해 상급 학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1일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프간 학생들. 1년간 정들었을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추억을 마음에 품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슬퍼요.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매우 슬퍼요.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서 설레요. 특히 워헤드는 지난해 11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초등부 울산 대표로 참가해 교육부 장관 상인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아이들이 별탈 없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언어도 빠르게 배우면서 이제는 통역사의 큰 도움 없이도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정착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사전에 동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저희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 아이들도 잘 실생활에서 잘 이제 접해서 지금은 여느 한국 학생들과 같이 다름없이 잘 적응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을 아이들.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서로 함께 소통하고 적응하면서 아프간 학생들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롭게 펼쳐질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편견 없는 따뜻한 관심이 앞으로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영국 유니언 마리타임사로부터 수주한 4만 제곱미터급 LPG 운반선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이 선박은 길이 180m, 너비 28.7m, 높이 18.7m로 명명식 후 곧바로 선주사에 인도됐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 선박을 시작으로 올해 컨테이너선 35척과 LPG 운반선 21척 등 모두 68척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장생포 고래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 국립박물관 평가에서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가 항목은 설립 목적 달성도를 비롯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등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국립박물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했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고래의 생태와 업사이클링에 대해 교육하는 고래학교 등을 진행해 교육 프로그램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구청이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디딤돌 옷드림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지난해의 경우 예산 소진으로 10월에 사업이 조기 종료되자 올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을 500만 원 늘리기로 했으며 대여 기간도 3박 4일로 한 사람당 최대 4차례까지 대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합니다. 중구청은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시작해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오늘 오전 10시 2023학년도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 합격자 8,708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원 내 합격자는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8,708명이며 정원 외 합격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포함한 157명으로 최종 합격자는 8,865명입니다. 탈락자 217명은 울산기술공업고와 울산미용예술고, 울산상업고와 울산여자상업고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4대 정책 방향을 세우고 52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4대 정책 방향은 미래준비 책임교육과 학생 맞춤 안심교육, 관계중심 공감교육과 현장지원 열린 행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배움성장 집중학년제 시행과 울산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 교육복지 이음단 운영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남구의 공공시설물 203곳에 대해 시설물 유지관리와 방안 수립, 시설물의 이관 기준 마련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 건축물인 해피투게더 타운과 도시경관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동부회관이 4년 만에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동부회관의 공공체육시설 전환을 위해 지난해 8월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말 소유자인 옥동 새마을금고로부터 협의 매입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부회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